그 사람들이 뭐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이런 걸 카더라 통신이라고 요즘 애들이 부르는데, 이걸 좌파 애들은 어떻게 악용을 하냐면 자기네들이 그런 걸 기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한다면서 취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서 정말 오만 추잡스러운 것들을 다 파헤쳐 다니면서 그 본인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유도신문 하듯이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그리고 또 거기 현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이상한 쪽으로 편집을 해 갖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아주 그 상대방을 몹쓸 폐류나 뭐 정말 그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지금 거기에 당한 게 박근혜가 그렇게 당했고 김건희랑 윤석열이 그렇게 당한 거거든. 나는 그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왜 궁금하지? 첫 번째, 그걸 듣고 그런 가십거리를, 나는 얘기거리만 이렇게 들어봐도 짜증스럽던데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거 알아서 뭐 할 거면 그게 무슨 기자고 기사고 알 권리냐 말이야. 그리고 걔네들이 만들어 갈 때 보면, 아니 50년 60년을 세월을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왔던 한 사람을 갑자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아주 그것도 폐륜적으로 뭐 역사의 뭐 죄인처럼 만들고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그 사람 대통령 나오고 대통령 후보 되고 대통령 와이프 되고 이렇게 전엔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이야. 건강하게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인데,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돌아갔고 권력에 미쳐갖고 그렇게 할까? 그걸 믿는다는 자체도 난 너무 웃긴 거야. 그런 얘기들을, 그런 잡스러운 소리들을 믿는다는 것도 너무 이해가 안 돼. 국민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날까, 이거에 메모리 돼갖고 근거 없는 소문이 뭐가 있으니까 그런 소문. 아니요, 뭐라도 걸리면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빌드업을 한다 그래. 처음에는 아주 정말 건덕지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면서 누적시키고 확대하고, 그리고 그걸 저 여기저기서 떠들고, 이 확대 재생산하는 것들을 박근혜 때 한 번 당했으면 국민들 정신 차릴 때 되지 않았나? 박근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친동생들조차도 권력에 누가 될까봐 인연을 끊다시피 끊어냈던 사람이야. 아무도 믿지 못해서 그 근처에 와갖고서는 힘을 가지지 못하게 박근혜가 다 제동을 걸고 통제를 하고 그걸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최순실한테 조종당했다? 이 말을 믿는다? 난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 다 미친 년놈들로밖에 안 보였어. 인간들이 이 정도로 핫바지로 쓰레기구나, 수준이. 난 박근혜 탄핵 벌어졌을 때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밑바닥이라는 걸 봤다니까. 그 십상시라고 문고리 3인방이라고 존재하지도 않는 얘기들을 좌파 애들이 가십거리로 만든 얘기들을, 그 재판에서 사실 다 밝혀졌거든. 그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 다 밝혀졌어. 단지 최순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 밝혀졌고, 이게 왜 카더라 통신이 되냐면요, 네가 봤냐, 네가 알 수 없는 구중궁궐 안의 이야기야. 그잖아. 실제로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성격이 어떻고 그런 걸.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박근혜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을 하고 딱 충성심을 보여. 그 얘기는 뭐냐면 박근혜란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이란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단 얘기야.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그런 카리스마나 리더십이라는 게 없으면 그 자리에 애초에 가지를 못해. 박근혜도 그렇고 윤석열이도 그랬단 얘기거든. 보여줬던 모습. 근데 어느 날 횟가닥 돌아서 우리가 몰랐는데 최순실이라는 애가 있어갖고 걔가 뒤에서 다 조종했대. 이걸 믿어. 정작 그 태블릿 PC라고서는 JTBC에서 그 손석희가 터뜨렸던 그 태블릿 PC는 증거로 인정되지도 않아서 재판 과정에서 왜 손을 너무 많이 타갖고 오염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기소를 할 때는 그걸 증거로 채택하지도 못했나 뭐 그래.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내용이
박근혜가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어. 그 3인방, 그 비서관 3명이 지들이 최순실한테 알아서 겼던 거야, 사실은. 왜? 최순실이가 가까이 있으니까 최순실이가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냥 지들이 알아서 겼고, 거기에 최순실이 순간 이런 마음을 먹어갖고서는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한 거지. 최순실의 일탈이었지. 거기에 도의적인 책임이 박근혜한테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너희들이 박근혜를 탄핵할 만큼 박근혜가 잘못을 저질렀냐? 그렇게 난 보질 않았거든. 애초부터. 일어날 수가 없고 성립될 수 없는 거야,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왜? 박근혜라는 사람 됨됨이를 멀리서 지켜봤지만 그럴 성격이 아니거든.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더군다나 그 정도 위치에까지 가는 동안에 자기 관리가 안 되어 있다면 그 전에 무너졌지.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야. 난 윤석열, 김건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김건희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나오지 않았으면 아쉬운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회사 대표로서 자기 커리어가 있고 잘 나가던 사람이란 말이야. 오히려. 그래서 윤석열이 옷 벗어도 내가 먹여 살릴게 할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사업 잘하고 있는 사람을, 사업하던 사람이니까 여자가 사업을 하니 괄괄하고 성격이 아싸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하겠지. 남자들이랑도 호탕하게 막 이렇게 하고 거리낌 없이 막 말하고 그런 성격이겠지. 걔 목소리만 들으면 그런 게 보여. 하지만 그거는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여성 사업가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 김건희는 그냥 그런 성격인 뿐이야. 근데 멀쩡하게 사업 잘하고 돈도 많은 사람을 마녀로 만들어. 뭐가 아쉬워서 걔가. 니들한테, 너희들처럼 없이 못 먹고 살고 그러는 찌질이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 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그 사람은 상위 3% 안에 드는 사람이야. 이 밑에 97% 너희들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고 모른다고. 방송에 나와서 또 유튜브에 나와서 막 막말하면서 주접대는 애들, 걔네들 말로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난 뭐 이런 병신 같은 세상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이 카더라 통신이라는 게, 그게 신문 기자래. 뉴스 기자고. 그게 무슨 뉴스고 신문이냐고. 무슨 알 권리고. 누가 궁금해했다고. 네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민을 대신한다라는 빌미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아주 이걸 뭐라고 얘기해. 그냥 쌍욕이 나와. 나는 보면 저걸 참 입에 올리기도 참 참담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그렇게 쓰레기로 만드는데 그걸 국민들이 받아준다? 이 나라 국민들, 너희들은 당해도 싸다. 아니, 범법자, 명백하게 법을 저지른 게 명확한 사람도 대통령으로 만들어. 이게 나라냐고. 그리고도 숨이 쉬어지냐? 나는 밥이 안 넘어가는데,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확인해보고 명확하게 이거는 이리저리 아무리 따져봐도 너무 명료할 때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씹으려. 그리고 그게 다 말이고 그게 자유래.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자기 행동 거지에 책임을 못 진다는 거지. 막말이고 그건. 이게요, 노무현이 때까지만 해도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노무현이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금도라는 게 있었어요. 노무현조차도 그 금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고 노력을 했고요. 자기 밑에 애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걸 못하게 자제를 시켰다고요. 그게 지도자고 리더예요. 함부로 막 하지 못하게끔 억제를 시켜가면서 워워 해가면서 그렇게 극한 대립으로 싸우면서 가는 거 아니라고. 달래가면서 갔다고. 근데 노무현이 이후에 그러니까 난 노무현이가 자살을 한 게 제일 화가 나는 거야. 이 나라 정치를
말아먹은 게 난 노무현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야. 노무현이 죽은 다음에 그걸 이명박이가 죽였대. 아니, 노무현이는 너희들이 죽였어. 민주당 너희들이 죽였다니까. 왜? 돈을 받아 처먹은 건 너희들이잖아. 노무현이 모르게. 노무현이가 그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죽었어. 근데 너희들은 노무현이의 복수를 꿈꾸잖아. 지금 이 나라의 좌파 세력들은 노무현이의 복수를 꿈꿔요. 그런 애들이 주도권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명분이 거기에 있어요. 유시민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하면서, 김어준이 걔도 노무현이의 복수를 꿈꾸는 애라고. 이재명이나 정청래 지금 이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고요. 그런 꿈도 없고요. 오히려 걔네들은 그 기회를 타갖고 그 기회를 타서 자기의 그 권력을 잡은 애들이고, 그 밑바닥에서 단단하게 있는 그 문파 세력이라고 하는 문재인을 옹호했던 세력들이라든지 노무현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이런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세력들은 누구냐? 다 노무현일 추종 세력들인데 얘네들은 전부 다 복수심에 불타있다고. 이 나라가 말아먹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뽑았다고. 이 나라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와, 참 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노무현이가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노무현이 지금 저승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노무현이 통곡 소리가 나는 들려. 내가 꿈꾸던 대한민국은 이런 게 아닌데. 노무현의 원과 한이 떨어질 때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 너희들은 아느냐. 지금 방송이며 뭐며 유튜브며 노무현이 팔아서 먹고 사는 너희들이 망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그때 그 피눈물을 니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정말 나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재미. 그러니까 이걸 방송의 재미를 만들어요. 지들끼리 모여서 낄낄 깔깔거리면서 막 이렇게 지네들 뒤에서 그냥 옛날에는 방송으로 나올 수 없는 것들, 지들끼리 술자리에 앉아갖고서 웃으면서 막 욕하면서 막 떠들던 얘기들을 방송으로 끌고 왔어. 지금 수면 위로 끌고 올라왔어. 그래서 전 국민이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그 거리낌이 없는. 이거는요 1980년대 70년대에는요 쌍것들이 하던 짓거리예요. 쌍것들. 배우지 못하고 못 배워서 그냥 술을 먹으면서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쏟아내는 막말들. 그건 방송용이 아니어서 방송에서는 그걸 제어를 했다고. 방송을 장악해갖고 방송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른들은 금도라는 걸 지키고 예의범절이라는 걸 갖추고 선을 지키면서 방송을 했던 거라고. 쌍것들의 방송을 한 게 아니라 지식을 갖추고 문화를 갖춘, 예의범절을 갖춘, 그래서 인성이 된 사람들이 방송을 하던 게 오히려 옛날 과거의 거고, 지금은 싸구려 쌍것들이 개나 소나 다 튀어나와서 아무 막말이나 쏟아내는 쌍것들의 세상이 됐다니까. 오히려 내가 그래서 가끔 그 얘기해요. 나는 그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나라 방송에 악영향을 미친 정말 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나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못난이들을 다 끌어모아서, 못난이들은 다 끌어모아서 바보 등신 천치들도 힘을 모으면 그게 방송이 되는 시대를 열었어. 생각해봐. 박명수 예전에는 쳐주지도 않았어. 하하? 그런 애가 있는 줄도 몰랐어. 정준하? 매니저야. 바보 연기 해갖고서는 연예계 데뷔했고, 유재석이도 그저 그런 멤버들이었단 말이야. 품위 있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적 수준이 있어서 방송을 하지 않던 삼류 딴따라들을 모아서, 나는 거기에 나와서 얘네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 정말 그 무식함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데 그게 창피하지 않은 일이 돼버렸다니까. 걔네 그 무식함이. 아니 왜 무식한 게 창피하지 않은 일이지? 어떻게 된 거지? 모를 수 있어. 모를 수는 있어.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 그런 인생도 있는 거야. 그건 존중받아 마땅해. 근데 남들 학교 다닐 때 다 배우는 걸 몰라.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에 창피해야 되고, 그걸 재밌다고 깔깔거리고서는 전 국민이 그걸 쳐다보면서 뭔 느끼냐면 공감돼야 지도 무식하니까 위안을 받는 거야. 야, 이게 정상적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나라의 모습이 될까? 난 이상해 보였거든, 그런 것들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 방송이. 리얼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나와서 하는 것들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야. 뭐 바보들의 대행진이야. 못난이 찌질이들 와갖고서는 다 그 자기네들끼리 막 좋다고 낄낄거리고 웃는데 그걸 전 국민이 쳐다보면서 좋대. 뭐 이런 병신 같은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때부터 망가진 거야.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때부터 이미 망가진 거야. 안주하기 시작을 한 거야, 거기에서부터.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그런 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방송은 시청자들이 안 보고 자기네들끼리 좋다고 낄낄거리는 것들만 방송에서 자꾸 인기를 얻는다는 얘기는 대한민국 국민들 볼장 다 봤다는 얘기였다고. 최소한 공영방송에서는 그래도 꼿꼿하게 지켰어야지. 시청률 받잖아.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그런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지키는 프로그램으로서 방송을 지켰어야지. 그랬으면 KBS 지금 이렇게 안 됐다야. 나는 오히려 더 귀한 방송이 됐을 거라고 나는 봐요. 다큐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추적, 르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좌파 애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막 추적해갖고 막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잖아요. 난 공영방송에서 같이 들어가서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들이 그렇게 취재를 하는지, 왜 저들은 저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지를, 왜 그 뒤에 좌파 애들이 있거든요. 노조가 있고, 노조가 회사를 장악해가는 것들을 왜 다큐를 찍으면 안 돼요? 그걸 같이 만들어줘야죠. 그래야지 그게 균형이잖아요. 지금 이 나라는요, 균형 잡힌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이 장악을 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득권 세력은 누가 기득권 세력이라면 좌파 애들이 기득권 세력이 됐어요. 이미 오히려 진짜 보수들은 찍을 못 써요. 아니, 기업 총수들 국회에 나와갖고 얼굴 빨개지는 개망신을 당한다고요. 야, 너희들은 월급 받는 봉급쟁이잖아.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아줬다고 야, 국민들이 뽑아주지 않아도 기업 총수는요, 수천만 명의 대가리예요. 수천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건방지게 기업 총수들을 불러서 큰 소리를 쳐. 지들이 대먹지 않게. 월급쟁이들이. 그 사람들은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고 너는 월급 받는 놈이잖아. 아이고, 난 이 똥오줌을 못 가려도 이렇게 못 가리냐고. 지금 웃기는 세상 돼가요. 기업들이요, 이 나라 떠난다니까. 현대 지금 떠날 준비하고 있죠. 삼성도 지금 떠나고 있어요. 미국에 50몇 조 투자한대요. 이 나라에서 기업 활동 안 하겠다야. 노조 데리고. 그걸 못 나가게 네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근거로? 그거 막으면 공산당이 되는 거야. 법을 그렇게 만들면. 그럼 이 나라에서 경제활동 아무도 못해. 외국 기업도 안 와. 투자 아무도 안 해. 미친놈들 아니야. 그걸 뽑아놨어. 그런 대통령을 너희들이, 국민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도 몰라. 어떻게. 우아래도 없고. 이거는 아무리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을 해도요,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어떻게. 나는 역사 이래로 본 적이 없는 아주 해괴망측한 짓을 본다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쓰레기였나야 지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계엄을 한 게 잘못이었다고 치자 말이야. 나는 잘못이었다라고 보지도 않지만 그것을 잘못이었다라고 치자 이거야. 근데 윤석열이가 쓰레기냐고.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계엄을 잘못 선포해갖고 탄핵을 당했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면 돼. 윤석열을 쓰레기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 가치관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한 것뿐이야. 걔가 국민들을 죽였어? 국민들한테 총 쏘라고 했어. 아니, 김건희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못 해봤어. 윤석열 유세에도 못 쫓아다녀봤어. 하도 저 좌파 새끼들이 개 쓰레기로 만들어버려갖고. 아니, 멀쩡하게 사업 잘하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인간 쓰레기였으면 거기까지 가지냐고. 나는 좀 정상적인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 방송에 나와서. 아니, 이 나라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